안녕하세요. 아래 한글로 책 만드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수학 교재를 미주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재를 만들 때 미주를 활용해서 만드는데 미주 활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인데 이런 원고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1번, 2번, 3번 문제까지 있고요. 각 문제는 이렇게 미주로 정답과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끝에 미주를 넣으면 자동으로 그 문서의 가장 마지막에 미주와 함께 미주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모양이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죠. 이럴 경우 우리가 일단 이 미주 번호 처리를 많이 고심하게 되는데, 저도 가장 일반적으로 본 것은 이 미주 번호 색깔을 바탕색과 같은 흰색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미주 번호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미주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죠. 다시 만약에 이 미주 번호를 컨트롤 X 잘라내버리면 미주 자체가 사라지죠. 두 번째 미주가 1번으로 바뀌면서 1번 미주 자체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컨트롤 Z 다시 돌려놓으면 1번 미주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이렇게 미주 번호를 컨트롤 X 잘라서 문제 번호와 문제 지문 사이에 컨트롤 V 넣은 뒤에 이 미주 번호 크기를 가장 작은 1포인트, 거의 존재감이 없는 크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미주 번호를 거의 존재감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또 흰색으로,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주 번호는 여기에 존재하고, 미주 번호가 존재해야 해설 부분에 미주를 넣을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미주 번호를 문제 번호로 그대로 꾸미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원래 이런 형태로 미주 번호가 있었습니다. 문제 뒤에 미주 번호를 넣고 해설을 넣는 형태였죠.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 하나에 해설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 번호와 미주 번호는 계속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미주 번호 자체를 문제 번호로 활용하는 겁니다. 컨트롤 X 한 뒤에 문제 번호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미주 번호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호 모양을 문제 번호처럼 바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력에서 미주는 주석에 해당되겠죠. 보통 미주 컨트롤 N이 단축키로 미주를 입력하는데, 아니면 입력 메뉴에서 미주를 눌러서 미주를 추가하죠. 그런데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지 않고 보통 한글에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미주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본문보다는 조금 작게 위첨자에 가까운 형태의 반괄호가 쳐져 있는 이런 번호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 주석에서 미주 모양을 우리가 조금 손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각주 모양 말고 미주 모양. 미주가 시작하는 부분에 구분선 넣는 옵션인데요. 보통은 체크가 되어 있죠. 디폴트 값입니다. 여기 요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입력 주석 미주 모양, 미주 모양에서 선을 한번 빼볼까요? 자, 선이 빠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주석 미주 모양, 미주 모양에서 번호 모양 뒤에 이렇게 방괄호 모양을 넣도록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워 보겠습니다. 방괄호를 지우고 번호만 넣게. 그리고 미주 번호 속성에서 보통 크기, 미주는 문서의 끝에 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괄호를 빼고 설정합니다. 미주 번호 모양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바뀌었죠. 자, 이것도 미주 번호인데 반괄호가 빠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 번호를 그대로 문제 번호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주 번호는 원래 모양이 본문보다는 작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주 번호도 여기서 10포인트고 여기 문제 지문도 10포인트인데 미주 번호가 작게 보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딕체로 가볼게요. 컵업 월드 도dom체 볼드로 가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글자 크기를 문제 번호에 적당한 크기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20.
좀 괜찮은가요? 아니면 조금 더 굵은 서체로 G마켓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변이 되게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면 좋겠죠? 22였는데 24 정도, 30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번호는 30포인트고 지문은 10포인트이기 때문에 첫째 줄, 둘째 줄 사이가 이 줄 간격이 160%지만 큰 글자 모양으로 그 라인에서 가장 큰 글자 기준으로 160%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줄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 그리고 160%인데 줄 간격을 100%로. 그래도 상당히 간격이 있죠.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번호를 지문과 한 줄 띄워서 만들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 했는데도 이 정도 간격이 있으니까 조금 더 붙여볼까요? 이것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70? 네, 8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괜찮죠? 그러면 이 미주 번호도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공간을 다 커서가 가 있는 자리를 치우고 딱 번호만 둔 상태에서 F6번을 누르고, 자, 요거는 아래 한글의 기본적인 스타일 모양이라고 그랬죠. 다 지우겠습니다. 스타일 불러오기를 누른 뒤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고 모두 지우고, 그러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스타일 외에는 다 지워지죠. 파탄글,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데서 제가 온 거를 가지고 와서 그런가 봅니다. 자, 일단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지우는 대신 어떤 걸로 대체할 것인가, 바탕걸로 대체하겠다. 지워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F6번 우리가 다 지웠죠. 바탕글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커서를 이 자리에 갖다 두고 F6번을 누른 뒤에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문제 번호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원단 스타일로 해서 추가했습니다. 컨트롤 2 단축키가 할당이 되었죠. 설정. 그러면 이 미주 번호를 컨트롤 X 자른 뒤에 문제 번호를 지우고 따로 한 줄을 할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스타일을 F2였죠. F2 컨트롤 2 컨트롤 2. 자, 이렇게 괜찮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컨트롤 X 문제 번호를 지우고 한 줄 확보한 뒤에 붙이고 컨트롤 2. 자, 이렇게 문제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간격이 좀 가까운가요? 1번은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만 더 90%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F6번 다른 모든 문제 번호 스타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미주 번호를 그대로 문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괜찮죠? 문제 이제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딕체로 가볼게요. 고딕체 너무 굵어 보입니다. 미디엄 정도로. 자, 그리고 컨트롤 F6 스타일 추가 문제 지문 문장 스타일이겠죠? 추가 설정. 자, 컨트롤 2에 할당이 됐습니다. 문제 번호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컨트롤 2, 컨트롤 2, 컨트롤 2. 예, 문제 지문을 다 모양을 통일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포기 항목인데, 포기 항목 같은 경우에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똑같은 간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탭을 활용합니다. 위에 자를 보시면 본문 편집 영역이 18cm 정도 되죠. 5개의 보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3.5, 3.5, 7, 10.5, 14. 탭을 설정하는 방법은 좌위에다가 커서를 갖다 두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탭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인은 탭을 누를 때마다 여기로 움직이게 되겠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탭 모양을 왼쪽 탭, 오른쪽 탭, 가운데 탭, 후점 탭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왼쪽 탭이면 충분하겠죠. 왼쪽 탭. 요 보기 문항도 스타일로 만들면 되겠죠. F6번 스타일 추가 보기 문항 문항 스타일로 추가 컨트롤 2 할당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다 줄을 두고 컨트롤 2.
자, 이렇게 딱 줄이 맞는 이유는 요 사이가 탭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탭이 아니라 이렇게 스페이스로 움직여서 간격을 맞춰 놨었는데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간격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컨트롤 2 스타일을 적용한 뒤에 이 간격을 탭으로 띄우는 겁니다.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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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이렇게 하면 우리가 F6번 포기 문항 스타일을 만들어 뒀었는데 요 탭이 3.5cm 간격으로 하나씩 우리가 탭이 들어가 있었죠. 여기는 포기 문항인 그 라인에 커서가 있으니까 탭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 문항에다가 커서를 한번 갖다 두겠습니다. 탭이 다 사라졌죠. 이거는 포기 문항의 스타일을 만들 때 탭을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6번 포기 문항 스타일을 적용하는 데만 이 탭이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주를 문제 번호로 만드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주가 시작되는데 잘 보세요. 1번 문제와 여기는 1번 문제 해설이고 여기서부터 2번 문제 해설이 시작되는데 여기다가 커서를 두고 화살표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드래그가 되지 않습니다. 2번 문제와 3번 문제도 마찬가지. 2번 문제에서 드래그를 해서 올라가면 1번 쪽으로 드래그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주는 각 미주 번호 사이가 완전히 구획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미주가 시작되는데 문제와 해설 부분은 페이지를 구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커서를 두시고 Alt, Shift, Enter 구역 나누기죠. 이쪽에서 구역 나누기 Alt, Shift, Enter입니다. 구역 나누기 이 부분에서 구역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문제 구역과 해답 부분이 나눠졌습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니까 안 지워지죠. 왜냐하면 여기는 본문 지역이고 여기서부터 미주 지역입니다. 여기와 여기의 차이죠. 여기서부터는 구역으로 이렇게 컨트롤 엔터, 쉬프트 알트 엔터 구역 나누기, 강제적 나누기 되지 않습니다. 미주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한 라인을 포함해서 구역을 나눈 뒤에 여기서부터 정답 페이지로 구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보통 정답 페이지는 다단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는 1구역이고 여기서부터는 2구역입니다. 여기는 정답 구역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계속 작성하면서 또 4번 문제가 나오고 계속 문서는 쭉 연결되지만 구역을 나눠 놨기 때문에 정답 페이지는 이 본문과는 이렇게 구별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정답과 해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꾸며 보겠습니다. 20포인트 정도 주고 또 고딕체로 깔놓겠습니다. 정답과 해설. 자, 이 정답과 해설은 단어로 한번 나눠볼게요. 단어 설정을 하는데 2단으로 주고 구분선도 넣겠습니다. 너무 짙으니까 점선으로 넣어볼까요? 이렇게 설정. 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요 줄은 이 본문에 이어지는 지역이고 여기서부터 미주입니다. 아까 여기에 라인이 있었던 걸 우리가 감추어뒀죠. 이제 이 미주를 꾸며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꾸몄다고 하는데 미주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주도 나름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주 번호가 1번, 2번 자동으로 할당해야 되는데 역시 1번 10포인트 나쁘지 않죠. 굵은 걸로 또 색깔을 넣고 자, 이것도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 부족하다 싶으면 뭐 꾸며도 됩니다. 이렇게 해설 번호 사이에 구별을 두면 좋겠는데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엔터를 해서 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 라인을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라인을 넣고 이 라인을 글자처럼 한 뒤에 자, 컨트롤 X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컨트롤 V 글자처럼 한 뒤에 조금 굵게 두고 0.4mm 정도 그리고 좀 옅은 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은 어디다 계속 넣어야 될까요? 그 다음 문제에서 한 줄을 확보한 뒤에 이렇게 넣고 여기도
3번 앞에서도 한 줄을 엔터 쳐서 한 문제를 확보한 뒤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문제와 문제 해설 사이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6번을 누른 뒤에 한 포인트만 더 키워볼까요? 2포인트. 네. F6번을 누른 뒤에 스타일 하나 만듭니다. 문단 모양의 해설 번호 이렇게 추가 설정. 여기 컨트롤 2 갈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컨트롤 2. 컨트롤 2. 아, 괜찮죠? 정답 같은 경우도 그냥 정답하면 좀 밋밋하니까 일단은 공간을 확보한 뒤에 입력 글 상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이쪽으로도 옮기고 가운데 정렬을 한 뒤에 글자 모양을 고딕체로, 그리고 글상자 모양을 컨트롤 더블 클릭하거나 P를 눌러서 글상자 모양 안여백을 다 없앤 뒤에 선에 둥근 모양, 그리고 일단 이 정도로 설정한 뒤에 이렇게 네, 여기서 조금 간격을 크기를 적당히 맞춘 뒤에 글자처럼 움직였죠. 컨트롤 X에서 들어가야 될 자리에 갖다 놓고, 네, 윤곽선을 없애고 파란색으로 채운 뒤에 글자색을 있는 걸로. 자, 그리고 딜리트 5번 정답 5번 똑같이 해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붙인 뒤에 정답 대신 해설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지워주고. 자, 이렇게 정답 5번 해서 이렇게 해설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해설 같은 경우에는 본문보다 또 폰트를 좀 작게도 하죠. 9포인트. 그리고 바탕체로 그냥 갈까요? 아니면 요즘은 이 고딕체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서 F6번 스타일 추가 해설 본문 문단 스타일 추가 컨트롤 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이 해설 내용도 블록을 잡아서 컨트롤 2, 3번도 컨트롤 2. 자, 이렇게 지금 해설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 컨트롤 C 복사한 뒤에 여기 컨트롤 V, 여기 컨트롤 V. 해설도 컨트롤 C 복사해서 해설. 자, 1번과 2번 문제 해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것만 동떨어져 있으니까 보기 싫죠.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치시기보다는 1번 해설에서 엔터를 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드래그가 안 된다 그랬죠. 1번과 2번이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2번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기 위해서 1번 문제에서부터 엔터를 쳐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넘깁니다. 요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3번도 보니까 페이지를 넘기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문 페이지처럼 컨트롤 엔터나 쉬프트 알트 엔터 이렇게 강제 페이지 나누기나 구역 나누기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해설이 끝나는 지점에서 엔터키를 눌러서 내가 필요한 만큼 공간을 확보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설을 꾸미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과 해설도 단지 이 괄호로 묶이니까 재미가 없네요. 박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간을 확보한 뒤에 커서를 두시고 표 이렇게, 그리고 표를 더블 클릭한 뒤에 글자처럼, 네, 여백은 필요 없으니까 다 빼버리고, 자, 이렇게 요 위에 이 단의 편집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표의 크기도 맞춰서 정답과 해설을 컨트롤 X, 컨트롤 V. 요건 필요 없는 공간이겠죠. 지우고 F5번을 누른 뒤에 컨트롤 화살표로 공간을 늘리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표 속성에 들어가서 아주 고정시키는 겁니다. 모두 0에서부터 시작해서 2mm 정도 이렇게, 그리고 테두리를 실선 0.4mm 파란색, 아까 테두리 모두. 자, 이 정도로. 조금 더 굵게 해볼까요? 피 안에 커서를 두고 테두리 굵기를 0.7 정도로 바깥에 이렇게 가운데로 집어넣고요. 더 굵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요 손도 요거랑 맞추면 좋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길이를 원하는 만큼 늘린 뒤에 색깔도 박스 테두리랑 같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트롤 C에서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모양의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계속 복사해서 나중에 4번, 5번 문제 이어질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 1번, 2번, 3번 요즘은 풀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컨트롤 엔터 페이지를 바꾸고 한 문제 한 페이지씩을 페이지를 활동하기도 하죠. 이렇게. 자, 페이지가 넉넉하니까 굳이 5개 할 필요 없겠죠. 그렇다면 3개씩 보기를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탭을 만들어 뒀었는데 이 탭을 없애는 방법은 이 탭 표시를 클릭한 뒤에 밖으로 당기면 엎어집니다. 이렇게 자, 다 일단 없애보겠습니다. 탭이 엎어지면서 앞에 다 모였죠. 3개로 할 겁니다. 18cm까지가 있으니까 1 그리고 6, 12 정도 하면 되겠죠. 탭 그리고 F6번 눌러서 포기 문항에 적용합니다. 바꾸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맞죠. 자, 그럼 2번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그냥 줄만 바꾸면 아니요, 여기서 바꿔야 되네요. 줄 바꾸고 컨트롤 엔터. 요 사이는 다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탭으로 되어 있는지 스페이스로 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보기에서 초판부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 표시가 탭 표시고요. 요게 스페이스, 요게 탭 표시입니다. 이렇게 탭으로 띄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초판부 닫고요. 3번도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에서 줄을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주 번호를 가지고 그냥 문제 번호로 만드는 것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응용하셔서 문제집 만들 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챕터나 책 제목을 가지고 머릿말, 꼬릿말 만드시면 문서가 예쁘게 꾸며지겠죠. 응용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주로 문제집 만드는, 교재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봤는데 이런 개념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